혹시 강남 빌딩이나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주인이 되는 상상 해보셨나요?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임대료나 통행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든든해지죠. 예전에는 정말 수백, 수천억 원이 있어야 가능한 꿈이었는데 이제는 길이 좀 열렸습니다. 바로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대체 투자의 세계를 통해서 말이죠. 월가에서 가장 똑똑한 돈이 흐르는 것, 사모펀드의 제왕, 블랙스톤, 또 공격적인 혁신가 KKR, 그리고 실물 자산의 지배자 브룩필드, 이 세 거인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특히 여러분 같은 한국 투자자분들이 가장 머리 아파하는 세금 문제, 이것까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오늘 대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투자 지도가 훨씬 명확해지실 겁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그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오늘 다루는 내용은 정보 제공과 교육이 목적이라는 점,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게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고요. 특히 세금 관련 내용은 개인 상황에 따라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최종 상담을 꼭 거치시길 바랍니다. 물론이죠. 투자의 기본이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첫 질문부터 바로 던져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주식이나 채권은 익숙한데 대체 투자라고 하면 조금 막연하게 느끼거든요. 왜 갑자기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이 생소한 영역에 주목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 질문에 답하려면 바로 얼마 전 2022년의 그 충격을 떠올려 봐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투자의 거의 황금률처럼 여겨졌던 주식 60, 채권 40 포트폴리오가 있었잖아요. 네네, 있었죠. 주식이 불안하면 채권이 지켜줄 거라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미 연준이 금리를 아주 가파르게 올리니까 이 공식이 그냥 처참하게 깨져버렸습니다. 주식이랑 채권이 같이 폭락하는 정말 교과서에서는 본 적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맞아요. 그때 정말 다들 멘붕이었죠. 주식 팔아서 채권으로 갔는데 채권도 떨어지니까. 근데 그 아비규환 속에서도 누군가는 굳건히 자산을 지켜냈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지켜준 방패가 바로 대체 투자였거든요. 여기서 대체 투자라는 건 상장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 자산이 아닌 모든 걸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비상장 기업 지분인 사모주식, 우리가 아는 빌딩이나 요즘 뜨는 물류센터 같은 부동산, 그리고 발전소나 도로, 통신망처럼 사회에 꼭 필요한 인프라 자산들, 이런 자산들이 주식시장의 그 일일 변동성과는 다른 흐름으로 움직이면서 훌륭한 방어막이 되어준 겁니다. 그렇군요. 시장의 폭풍우를 피할 수 있는 안전항구 같은 역할을 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블랙스톤이나 KKR 같은 대체 투자 거인들을 봐야 하는 걸까요? 뭔가 거변 시대적 흐름과 맞닿아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지금 세 가지 거대한 메가 트렌드가 이 시장을 2026년을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AI 혁명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AI 기술 그 자체가 아니에요. 기술이 아니고요. 네. 지금 추정으로는 2026년까지 AI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가 인도 전체의 연간 전기 사용량과 맞먹을 거라고 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인도 전체의 전기 사용량이요? 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결국 AI라는 금광으로 가는 길목에서 통행료를 받는 건 그 엄청난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 송전망,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 센터를 실제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브룩필더와 블랙스톤 같은 곳들이죠. 아하, AI라는 화려한 무대 뒤에서 진짜 돈을 버는 인프라를 쥐고 있다는 거군요. 흥미롭네요. 그럼 두 번째 트렌드는 뭔가요? 두 번째는 사모대출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 규제가 엄청나게 강화됐잖아요? 네, 맞아요. 은행들이 기업에 돈 빌려주는데 아주 소극적으로 변했죠. 바로 그 빈자리를 사모펀드들이 파고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는 기업을 인수하는 걸 넘어서 아예 은행처럼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거대한 금융기관이 된 거죠. 소위 그림자 금융의 제왕이 돼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흐름은 이건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희소식이겠네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수십, 수백억 원 단위로 투자하는 연기금이나 국부펀드 같은 기관 투자자들만의 리그였거든요. 이 대체 투자 시장에 이제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이 거인들의 주식을 단 한 주만 사더라도 우리는 그들이 가진 전 세계의 빌딩과 발전소, 데이터 센터의 공동주인이 될 수 있게 된 거죠. AI 혁명의 수혜, 새로운 금융 권력의 탄생, 그리고 개인에게 열린 기회.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는 지금이 바로 이 거인들을 공부할 최적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본격적으로 3대장을 한번 파헤쳐보죠. 이름만 들으면 너무 거대해서 감이 잘 안 오는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좀 들어볼게요. 먼저 블랙스톤은 사모펀드계의 삼성전자, 아니면 강남 최고급 백화점, 이런 느낌이에요. 운용자산 1조 달러가 넘는 압도적인 1등이고 누구나 탐낼 만한 명품 부동산 자산을 가진 안정성의 상징이죠. 다음 KKR은 실리콘밸리의 야수 같아요. 남의 돈뿐만 아니라 자기 회사 돈까지 넣어서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높은 성장을 추구하는 혁신가고요. 마지막으로 브룩필드는 한국전력하고 도로공사를 합친 글로벌 버전이다. 이렇게 상상하면 쉽습니다. 댐, 송전망, 철도, 항만처럼 세상이 멈춰도 꼭 필요한 인프라를 전 세계에 갖고 있죠. 아, 아주 직관적이고 효과적인 비유네요. 그럼 그 비유를 넘어서 각 기업의 진짜 경쟁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죠. 먼저 블랙스톤부터 볼까요? 블랙스톤의 심장은 단연코 부동산입니다. 그들의 전략은 buy it, fix it, sell it. 이 세 단어로 요약되어 좋은 자산을 사서 가치를 높이고 비싸게 되판다.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전략이죠. 여기서 핵심은 fix it, 그러니까 가치를 높이는 과정이겠네요. 그냥 사서 가지고 있다 파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가치를 높이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은 시대에 뒤처진 낡은 쇼핑몰 대신에 이커머스 시대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물류센터에 집중합니다. 낡은 물류센터를 사서 로봇이랑 자동화 설비를 쩍 깔아서 최첨단 스마트 물류센터로 총 픽스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아마존 같은 기업에 더 비싼 값에 임대하거나 되파는 식입니다. AI 시대의 심장인 데이터 센터나 안정적인 수요가 보장된 임대주택에도 똑같은 전략을 쓰고요. 시대의 흐름을 읽고 자산을 최적화라는 능력이 정말 탁월한 겁니다. 안정적인 1등의 품격이 느껴지네요. 반면에 야수라고 표현한 KKR의 가장 큰 무기는 뭔가요? 아까 자기 돈까지 넣어서 투자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다른 운용사들이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KKR을 다른 회사들이랑 구분짓는 가장 큰 차별점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는 고객 돈을 굴려주고 운용보수랑 성과보수를 받거든요. 자기 돈을 직접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하지만 KKR은 고객 펀드에 자기 회사 고유자금, 즉 대차대조표상의 현금을 함께 투자합니다. 잠시만요. 그건 좀 위험하게 들리는데요. 고객 돈을 운용하는 회사가 자기 돈까지 섞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다가 실패하면 회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안할 수도 있겠네요.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리스크가 더 큰 양날의 검이죠. 하지만 반대로 투자가 성공했을 때 KKR 주주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전략인 셈이죠. 그리고 KKR이 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신의 한 수가 바로 보험사 글로벌 애틀랜틱 인수였습니다. 보험사 인수가 왜 신의 한 수였죠? 연구 자본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험사는 고객한테 보험료를 오늘 받지만 보험금은 수십 년 뒤에나 줄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 긴 시간 동안 KKR은 이 거대하고 안정적인 자금풀을 마음껏 운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할 사람이 없는 만기가 아주 긴 자본이죠. 워런 버핏이 버크셔 해소웨이를 키운 방식과 정확히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의 제왕 브룩필드입니다. 이 회사는 특히 AI 시대와 탈탄소라는 흐름 속에서 더 주목받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브룩필드는 탈탄소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 거대한 시대적 과제의 가장 중요한 길목을 딱 지키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먹는 하마라면 브룩필드는 그 먹이를 공급하는 사육사인 셈이죠. 태양광, 풍력, 수력 같은 전통적인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원자력 발전소 설계 운영사인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했어요. 그래서 논란은 좀 있지만 강력한 무탄소 에너지원까지 포트폴리오에 넣은 거죠. 호황기뿐만 아니라 불황에도 강한 몸무가 있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브룩필드의 무서운 점입니다. 브룩필드는 투자에 대한 생각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하워드 막스가 이끄는 오크트리 캐피털의 대주주거든요. 오크트리는 부실 채권, 그러니까 망가진 기업의 채권을 헐값에 사들이는 투자의 세계적인 대가죠.
즉, 경기가 좋아서 인프라 투자가 활발할 때는 브룩필드가 돈을 벌고 경기가 나빠져서 기업들이 쓰러질 때는 오크트리가 그 자산을 살 값에 사들이면서 돈을 버는 말 그대로 전천후 투자자의 면모를 갖춘 겁니다. 이렇게 듣고 보니까 세 회사 모두 정말 매력적인데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런 파트너십 형태의 회사에 투자할 때 특히 저희 같은 해외 투자자들은 세금 문제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무서운 얘기를 들었어요.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실용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비미국 거주 투자자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하는 PTP 세금 폭탄 문제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미국 세법 섹션 4465F 규정인데요. PTP, 즉 공개거래 파트너십으로 분류된 종목을 매도할 때 적용됩니다. 이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상관없이 총 매도 금액의 10%를 원천 징수하는 규정입니다. 이익이 아니라 총 매도 금액의 10%라는 게 정말 무서운 포인트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어떤 PTP 종목을 100만 원에 샀는데 주가가 떨어져서 90만 원에 손해보고 팔았다고 쳐요. 10만 원 손실을 봤죠. 네. 그런데 이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 금액 90만 원의 10%인 9만 원을 세금으로 떼어갑니다. 결국 10만 원 손실에 9만 원 세금까지 총 19만 원이 사라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블랙스톤하고 KKR은 일반 법인으로 전환했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 두 회사는 안전한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블랙스톤과 KKR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두 회사는 과거에 파트너십 구조였지만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많은 자금을 모으려고 각각 2019년과 2018년에 일반 법인, 즉 C코퍼레이션으로 구조를 바꿨습니다. 덕분에 PTP 규정에서 자유로워졌고 S&P 500 같은 주요 지수에도 들어갈 수 있었죠. 일반 미국 주식처럼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브룩필드는 어떤가요? 이름 뒤에 파트너스가 붙는 회사들이 있던데 혹시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그 파트너십 구조인가요? 네, 바로 그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브룩필드는 구조가 조금 복잡해요. 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지주회사 격인 브룩필드 코퍼레이션, BNE가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브룩필드 자산운용, BAM은 법인이라 안전합니다. 하지만 핵심 자산을 직접 소유하고 운용하는 자회사들, 예를 들어 브룩필드 인프라 파트너스, BIP나 브룩필드 재생에너지 파트너스, BEP. 이 회사들은 여전히 파트너십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바로 이 BIP와 BEP가 PTP 세금 대상인 거죠. 그럼 브룩필드의 핵심 사업인 인프라나 재생에너지에는 투자를 못하는 건가요? 방법이 없어요. 아닙니다. 브룩필드는 아주 영리하게도 저희 같은 해외 투자자들을 위한 완벽한 해결책을 만들어 뒀습니다. 바로 티커 뒤에 알파벳 C가 붙은 법인형 주식을 별도로 상장시킨 겁니다. BIPC와 BEPC가 바로 그것이죠. C가 붙은 주식. 네, 이 C가 붙은 주식들은 기존 파트너십 주식, 그러니까 BIP나 BEP랑 배당을 포함한 모든 경제적 가치는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면서 법적 형태만 법인이라서 PTP 세금 문제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운 겁니다. 와,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이거 정말 중요한 팁이네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브룩필드에 투자할 땐 알파벳 C, BIPC, BEPC.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세금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이 좋은 주식들을 언제 사면 좋을지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죠. 이런 회사들의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뭘까요? 단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금리입니다. 사모펀드 주가는 금리랑 반대로 움직이는, 즉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향이 매우 강하거든요. 금리와 반대로. 네,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막대한 돈을 빌려서, 즉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기업이나 자산을 사잖아요. 금리가 내리면 이자 비용이 줄어들어서 수익성이 좋아지고 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인프라 자산의 가치 평가액 자체도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현재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기가 이들에게는 아주 좋은 환경이 되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시장은 2025년에서 2026년에 걸쳐서 점진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모펀드 회사들에게 자금 조달 비용 감소, 보유자산 가치 상승, 그리고 M&A 시장 활성화라는 트리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지금이 긴 호흡으로 이들의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담아갈 것을 공인해야 할 시기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타이밍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인드셋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이런 장기 투자는요.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다 보면 큰 그림을 놓치기 쉬우니까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까 KKR을 야수라고 표현했지만 이들의 투자는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사모펀드가 만드는 펀드의 기본 만기가 보통 10년이거든요. 블랙스톤이나 브룩필드는 자산을 하나 사면 최소 5년, 길게는 20년 이상을 내다보고 가치를 키워나갑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그들의 시간 감각을 좀 빌려와야 합니다. 이 주식은 내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해도 내 계좌가 파랗게 물들면 마음이 흔들리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럴 땐 어떤 생각으로 해야 할까요? 그럴 때마다 오크트리의 하워드 막스가 남긴 말을 떠올리면 좋습니다. 변동성은 위험이 아니다. 영구적인 자본 손실이 진짜 위험이다. 블랙스톤이 소유한 물류센터나 브룩필드가 운영하는 발전소가 시장의 공포 때문에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자산은 그대로 있으니까요. 네. 즉, 초우량 자산의 주가가 시장 상황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건 위기가 아니라 박앤세일 기간인 셈입니다. 더 싸게 사서 장기적인 배당 수익률을 높일 절호의 기회로 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부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오늘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네요.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오늘 우리는 자본시장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목격했습니다. 은행과 정부의 역할 일부를 사모펀드가 대체하는 시대, 그리고 AI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든든한 중심을 잡아줄 코어 자산으로는 블랙스톤, 더 높은 성장을 노리는 공격수로는 KKR, 그리고 어떤 경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을 방어수로는 알파벳 C를 꼭 기억해야 할 브룩필드. 이 세 거인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논의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이 기업들은 단순히 경제의 일부에 투자하는 걸 넘어서 이제 경제 그 자체의 인프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흐르는 길, 상품이 오가는 길, 그리고 자본이 흐르는 길까지 장악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이 거인들이 만들어 놓은 인프라를 그저 돈 내고 이용하는 소비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지분을 소유한 주인으로 거듭날 것인가? 깊은 울림을 주는 질문이네요.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여정을 응원하며 오늘 저희의 분석이 그 여정의 든든한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